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 요약 및 예상 문제 25회입니다.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재의 실적률과 공공률입니다. 골재의 실적률과 공공률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통에다가 이런 자갈들을 이런 골재들을 가득히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피에서 실제적으로는 실제의 영적, 즉 실적이죠, 실적. 실제의 영적은 이 부피에서 이 사이들에 있는 이 공급 있잖아요. 이 빈 공간, 골재와 골재 사이 빈 공간. 이 공극을 빼줘야 합니다. 총 무게에서, 총 부피에서 공극을 빼주면 실제의 영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 부피 중에서 실제 영적이 차지하는 비율, 그걸 실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재 단위 영적 중에 실적 영적을 실제의 부피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이것이 무게와도 관련을 가질 때는 이제 비중과 관련을 갖게 되는 건데요. 실적률은 중량을 비중으로 나눈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문제를 풀어볼 때 한번 더 볼 거고요. 그럼 공급률은요. 이 자갈과 자갈 사이의 이 빈틈, 공급률은 골재 단위 영역 중에 공급률 100분이 나타나는 값을 공급률이라고 하는데 공급률은 100 실적률 이 전체에서 이 실적률을 빼주면 이 각각의 골재의 부피를 빼주면 빈 공간 즉 골재의 빈 공간이 나오겠죠. 그걸 공급률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N율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C는 탄소고 N은 질소입니다. 그래서 N분의 C는 질소와 탄소의 비율입니다. 이 탄소가 식물체 내에 사는 역할의 많은 부분은 개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N, 질소가 갖는 것은 주로 영양성장, 위로 크는 것. 이걸 담당을 하죠. 그래서 CN율이 높을 경우 그러면 뭐예요? C, 즉 탄소 동화 작용이 잘 된다 이 말이겠죠. 높을 경우는 탄소의 양이 질소의 양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 성장이 다소 저하되고 착화가 많아. 즉 탄소 동화 작용이 잘 됐기 때문에 착화가 많고 결실이 좋다. 그래서 착화기 결실기에는 질소 비료를 안 주거나 적게 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N율이 낮다 그 말은 뭐죠? 그렇죠. 질소 비율이 탄소 비율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즉 이산화 뭡니까 탄소 동화 작용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이 질소 공급은 잘 되고 있지만 수간에서의 광합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탄소가 적은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개화라든가 또는 결실이 튼튼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죠. 다음 CN율이 높다면요. 즉 탄소 동화가 잘 돼서 탄소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화석유도 즉 인위적으로 꽃이 피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죠. CN율을 높이는 겁니다. CN율이 낮으면 질소 비율이 높으니까 영양성장 위로는 많이 커요. 그러나 개화라든가 결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C와 N이 풍부하고 CN율도 높을 때 개화 결실이 양호하게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CN율은 적용 수목의 꽃눈 분화와 결실 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그라우트와 그라우팅 기반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집안을 팔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물이 밀고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이쪽에 침수가 우려된다라고 할 때는 이 땅에다가 먼저 뭘 박냐면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즉 시멘트 시멘트를 물에 타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공기압으로. 그러면 이 속으로 시멘트가 치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안방 같은 걸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 그라우팅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라우트라는 것은 집안이나 안반 등에 그라우팅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로 시멘트와 물과 혼화제 등을 섞어서 시멘트 풀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라우트예요. 그러면 그라우팅은 이 그라우트제를 집안에다가 땅 속에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집안의 고결화, 이 땅속이
단단해지는 거죠. 집안의 지지력이 증가하고 투수성 감소, 즉 물이 일기 밀고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막아주는 거예요. 집안과 구조물의 일체화를 목적으로 기초 집안 내로 그라우트 액주를 주입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또는 이렇게 해서 지수공법으로도 쓰이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콘크리트 용적 배합을 보겠습니다. 용적이라는 말을 때 부피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장골재, 굵은 골재를 각각의 용적으로 계산해서 1대 2대 4, 1대 3대 6과 같은 배합비로 표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용적 배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 순자르기를 보겠습니다. 5, 6일경이 되면은 순이 이렇게 5 내지 10cm 정도 자랐을 때 실시하는 작업으로서 생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실지죠. 세력지라고 하죠. 이거를. 이 세력지를 따버리면 위로 크는 것을 억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통은 이거를 제거하고 이거 2개 정도를 남기는데, 그것도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 남긴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남기는 순도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를 잘라준 다음에 남긴다. 이렇게. 근데 이건 지금 너무 많이 남겼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옆으로 많이 가지를 뻗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 소나무 순자력이란 새싹 단계에서 실시하는 가지치기로서 봄에 소나무 가지 끝에 촛대 모양으로 올라오는 거, 촛대 모양으로 올라오는 이 가지를 새순을 잘라주는 작업, 이것을 소나무 순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걸 적심이라고도 합니다. 5, 6월경에 실시한다는 거, 5, 6월경에. 그 다음에 5 내지 10cm 자랐을 때 실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남기는 순도 다 놔둔 게 아니라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걸 남겨둔다. 그러나 나무의 세력이 약하거나 또는 크게 기르고자 할 때는 순자르기를 약하게 실시해서, 그렇죠? 생장이 어느 정도 되게 도와준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뿌리분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식을 하려고 할 때 뿌리분을 보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천근성이에요. 이 뿌리가 하늘로 위쪽으로 덮여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심근성이에요. 뿌리가 밑으로 깊이 심도 있게 지금 내려갔죠. 이 뿌리분을 뜰 때는 천근성은 접시 모양으로 뜨고 심근성은 이렇게 조개 모양으로 뜬다. 그래서 이걸 접시분, 천근성은 접시분, 그 다음에 심근성은 조개분으로 뜬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개잎갈나무를 보겠습니다. 개잎갈나무. 설송이라고도 한다. 눈 덮인 소나무. 이런 나무 많이 보셨죠? 여기에 눈이 덮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송이라고도 합니다. 설송이라고도. 이걸 개잎갈나무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히말라야 시다라고도 해요. 히말라야 시다. 또는 설송이라고 부른다. 천근성 수종으로 아까 봤죠? 뿌리가 깊이 박히질 않아요. 그래서 바람에 약하고 수감폭이 넓고 속성수다. 매우 빨리 자란다. 그래서 심을 때는 적지선정이 중요하다. 줄기는 아래로 처지죠. 이렇게 줄기가 아래로 처지고, 수피는 회갈색이에요. 회갈색. 얇게 갈라져 벗겨진다. 잎은 짧은 가지에 30개가 총생하며 3, 4cm로 끝이 뾰족하고 바늘처럼 찌른다. 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잎갈나무 나올 때 설송이다 라면 바로 개잎갈나무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를 보겠습니다. 열가소성 수지란 열을 가하면 녹아요. 그래서 다시 재상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열가소성 수지로 주로 폴리에틸 붙은 거,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폴리자 붙은 것은 다 녹아서 재가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가소성, 열에다가 태우면 녹는다.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라고 하고, 아크릴도 여기에 속합니다. 열경화성 수지는요, 열에다 태워도 잘 녹지도 않지만 설령 녹은다 할지라도 녹질 않아요.
녹은다 할지라도 재성형이 불가능해요. 다른 물질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 쓰이는 것은 페놀, 벨라민, 멜라민, 요소수지 등이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열경화성 수지는 플라스틱은 고온으로 가열하면 고분자 사슬 내부 가교 구조가 형성되어 딱딱하게 굳는 경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화 과정은 비가역적 화학적 변화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경화된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플라스틱과는 달리 어떻게 한다고요? 재육용, 다시 녹이거나 재성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는 재성형이 가능하다. 열경화성 수지는 재성형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종류에는 주로 폴리자 붙은 것은 열가소성, 녹아서 재성형을 할 수 있다. 페놀, 멜라민, 요소 수지 등은 열경화성 수지는 재성형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창덕궁 청의정을 보겠습니다. 이 뭐가 있고요. 여기에 이게 청의정이에요. 근데 요 위에 덮인 이게 뭐냐면 초가지붕이에요. 이것을 초정이라고 하죠. 초정. 그래서 궁궐 내에 있는 유일한 초가지붕이다. 이게 창덕궁의 청의정이다. 이 푸를 청자인데 여기도 푸르죠. 아마 요게 아마 푸를 때 그렇죠. 볏짚 푸를 때 아마 덮었는데 볏짚이나 또는 나뭇잎으로 덮었는데 마르니까 이렇게 됐겠죠. 어떻든 청의정. 그래서 볏짚으로 지붕을 만들었다. 근데 볏짚이 원래는 파랗겠죠. 그래서 청자라고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관성으로. 청의정, 볏짚, 푸르다, 초가지붕, 창덕궁 청의정, 국내 유일한 초가지붕이다. 청의정입니다. 다음, 점층과 율동을 보겠습니다. 점층은 조경 재료의 형태나 색깔, 음향 등이 점차적으로 이 점자가 점점점자예요. 점점점자. 점점점점 증가하는 것. 그게 점층입니다. 율동은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요소가 규칙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연속적인 운동감, 율동감을 준다. 그래서 운동감 그러면 율동감, 율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도. 채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채도는 뭡니까? 선명하다. 색의 선명도. 선명이란 말이 나오면 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도 대비란 다른 두 색을 인접시켰을 때 서로 영향을 받아 채도가 높은 색은 더욱 선명해 보이고 이게 채도 대비예요. 채도가 낮을수록 더욱 탁해 보인다. 선명의 반대말이 탁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선명도, 깨끗한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떼죽나무를 보겠습니다. 이게 떼죽나무 꽃이고요. 이게 떼죽나무 열매고 떼죽나무 열매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열매가 대부분은 빨간색이나 익으면 검은색이나 뭐 이런 건데 이 열매는 아이보리색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거 흰말채나무 전에 한번 보셨죠? 이게 흰말채나무인데 이 아주 하얀 아이보리색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보리색 열매를 맺는 것은 떼죽나무와 흰말채나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떼죽나무와 흰말채나무는 열매가 아이보리색 또는 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 열매가 붉은 거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 열매 붉죠. 다음 이팝나무는 열매가 검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팝나무는 이팝이 뭡니까? 이게 쌀밥이란 말에 이 함경도 쪽에 지방어죠. 그래서 이팝나무 또 접합나무라는 게 있어요. 접합나무는 접살나무 같다, 접살밥 같다 해서 접합나무. 이건 나무가 접살처럼 조금이에요. 이팝나무는 쌀밥처럼 좀 커요. 이렇게 교목이죠. 20m까지 커요. 접합나무는 기껏 1 내지 2m 정도 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팝나무는 교목이고 접합나무는 관목이다. 접합나무는 4월경에 꽃이 피어요. 이팝나무는 5, 6월경에 꽃이 피어요. 그래서 접합나무는 접살처럼 짤짤하고 나무도 적은데 꽃도 일찍 피더라. 이팝나무는 나무도 크고 쌀밥처럼 생겼는데 겨목으로 나무도 크고 꽃도 5, 6월경에 피더라. 그리고 이팝나무는 이렇게 열매가 검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산딸나무는 이렇게 산딸기처럼 열매가 빨갛더라. 다음 낙상홍을 보면 홍자가 붙었다면 벌써 붉은색이겠죠.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붉습니다. 이게 낙상홍이고요.
다음에 피라칸타라고 하는데 열매가 낙상원과 비슷해요. 붉어요. 그래서 열매가 붉은 거 그러면 화살나무도 이렇게 열매가 붉죠. 이게 화살나무, 이 화살 그 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화살나무예요. 열매가 붉어요. 열매가 붉은 거 화살나무, 낙상홍, 피라칸사, 또 아까 산딸나무 이런 것들은 열매가 붉어요. 자, 아까 봤죠? 조팝나무와 이팝나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팝나무는 관목이에요. 1 내지 2m예요. 이팝나무는 교목이에요. 보통 20m까지도 자라요. 조팝나무는 4월 달에 꽃이 피어요. 이팝나무는 5, 6월경에 꽃이 피어요. 이 정도라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조팝나무와 이팝나무. 이 팝자 들어간 것은 이 밥이라는 말에서 변형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좁쌀밥, 이팝은 쌀밥. 좁쌀처럼 조금 적고 쌀밥처럼 좀 커서 좀 교목이다. 조팝나무는 4월 달에 꽃피고 이팝나무는 5, 6월경에 꽃이 핀다. 다음에 여름에 피는 꽃을 보겠습니다. 배롱나무, 석류나무, 능소화 이것은 7, 8월에 꽃이 피어요. 여름에 꽃이 피는 겁니다. 배롱나무는요. 백일홍이라고 하고 자미화라고도 해요. 약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죠. 석류나무 이것도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능소화 이것도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피는 꽃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배롱나무는 백일홍이다. 석류나무, 능소화 여름에 피는 꽃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모가나무를 볼게요. 모가나무는 이 숲이 이게 호피하고 같이 생겼다. 이게 호랑이 과정하고 비슷하나요? 그래서 선호하는 거예요. 숲이가 아름답고 또 열매를 감상합니다. 적용수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숲이와 열매를 감상하는 적용수 그러면 모가나무를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토관, 도관, 자기를 보겠습니다. 토관은 진흙으로 빚어서 소성한 관, 구웠단 말이죠. 도관은 토관과 같은 종류인데 더 높은 온도로 소송 온도를 더 높게 해요. 그래가지고 식염유를 바르는 것으로서 흡수율이 낮아서 상수 배수관, 좀 더 고급 배수관에 쓰이는 거죠. 또는 케이블 매설관, 물이 못 들어오게 더 높은 온도에 소송한 거, 이걸 도관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도자기 또는 독이 흙을 빚어 높은 온도에 불에서 구워낸 거. 이건 다 뭡니까? 토관, 도관, 자기는 다 진흙을 빚어 흙으로 빚어낸 거예요. 그런데 소형 고압블록은 뭐냐면은 골재와 시멘트를 비합해서 높은 압력과 열로 처리한 보도블럭. 이 보도블럭이 시멘트 재료로 나온 것인데 고압 처리했다. 그래서 이것은 흙이 아니에요. 소형 고압블럭은 이건 시멘트로 만든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위 용접 중량이 1700kgF 입방체에서 비중이 2.6인 골재의 공급률은 얼마인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공급률을 구하려면 우선 실적률을 보아야 되는데 실적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량을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다 그랬죠? 중량을 비중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는데 여기서 중량은 1700kg인데 비중이 2.6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중은 물 1000kg에 대한 비중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이라는 것은 물의 2.6배의 무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2600kg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실적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1.7을 2.6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100을 한 거예요. 이게 실적률이에요.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뭐 60 몇 프로 나오나요? 이렇게 돼서 이 나온 것을 가지고 공급률을 계산할 때는 아까도 보셨지만 100 마이너스 실적률 이렇게 계산하면 공급률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적률은 1.7 나누기 2.6 즉 중량을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 근데 이 중량은 물 1000kg에 대한 중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을 2.6으로 나눈 것을 곱하기 100을 해주고 실적률을 구한 다음에 이 실적률을 100 실적률로 해주면 공급률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통에
가득 이런 골재가 들어있다. 골재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골재만 순수하게 부피를 합한 것을 실적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공극이 있잖아요. 돌과 돌 사이에 이 공극을 합치는 것을 이 공극률이라고 그러는 공극률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 공극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극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공극률을 빼면 실적률이 나오고 이 전체에서 실적률이 빼면 공극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극률은 전체 100에서 마이너스 실적률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34.6이 나올 겁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적용 수목의 꽃눈 분화, 꽃눈, 결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CN율이죠. CN율. 네, 탄소와 질소 비율. 그래서 질소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 이 C는 주로 결실, 개화와 관계 있고 이 N은 성장, 영양 성장과 관계 있는 것이죠. 그래서 C의 이 CN 비율이 낮다라는 말은 이 C가 높다, CN 비율이 낮다는 말은 이 N이 높다라는 말이죠. CN 비율이 높다라는 말은 이 C가 높다는 말이에요. 탄소 도가 작용이 잘 됐다. 그러면 결실 개화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꽃눈보라 결실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그러면 질소와 탄소 비율, 즉 CN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콘크리트의 응결 경화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 응결 촉진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콘크리트용 응결 경화 조정제는 시멘트 응결 경화 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이다. 맞는 표현이죠. 촉진제는 그라우트현 지수공법 및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사용됩니다. 그라우트현 지수공법, 뿜어붙이기 이런 것들은 그라우팅 공법이죠. 이게 촉진제는 아니죠. 지연제는 저기경화 현상을 보이는 서중, 즉 더울 때 한여름에 콘크리트 빨리 붙죠. 또 수성거리가 멀면 어떻습니까? 레미콘이 씻고 가는 중에 굳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붙지 말라고 지연제를 써주는 거예요. 오히려 겨울에는 촉진제를 써주고 이런 서중, 더울 서자죠. 여름에는 또는 수성거리가 멀 때는 지연제를 써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급결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저기 강도 증기는 이게 응결 촉진제예요. 급결제가 매우 크나 그러니까 저기 강도는 빨리 굳어서 빨리 딱딱해져요. 그런데 장기 강도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급결제가 그렇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양생되는 이러한 그 강도로는 잘 부족해요. 그러나 초기 강도는 매우 증진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틀린 것은요.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 요소 중에서 미량 원소로 오른 것은 이 대량 원소와 미량 원소가 있는데요. 대량 원소는 많이 필요한 원소죠. 그래서 CHO 주로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 유황 이런 것들은 다 대량 원소입니다. 칼리,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다 대량 원소예요. 그런데 Fe, 철이나 염소, 철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미량 원소예요. 미량 원소. 즉 아주 적은 거지만 꼭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철 그러면 미량 원소다. 5번입니다. 콘크리트 1제곱평방에 소요되는 재료 양을 계량해서 1대 2대 4, 1대 3대 6의 배합 비율로 표시하는 배합, 재료의 양. 딱 하면 벌써 생각나는 게 뭡니까? 1대 2대 4, 1대 3대 6 이렇게 나오면 영접배합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영접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영접배합은 시멘트, 장골재, 굵은 골재를 시멘트 1, 장골재 2, 굵은 골재 4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1대 1대 4 또는 1대 3대 6과 같은 배합비로 표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용접 배합이라고 합니다. 다음 느티나무 10주에 60만 원, 적용공 1인과 보통공 2인이 하루에 식재한다라고 가정할 때 느티나무 한 주를 식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단 적용공 노임은 10만 원 일당, 그 다음에 보통공 노임은 7만 원이다. 그러면 재료비가 얼마가 드나요? 재료비가 6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노무비가 얼마가 드나요? 노무비가 기공 적용공 1인 10만원, 그 다음에 보통공 2인 하루에 7만원이니까 2, 7, 14, 14만원이네요. 그러면 노무비가 24만원, 24만원이네요. 그러면 총 84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묻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주를 식기하는데 얼마가 드냐? 이게 10주예요. 10주에 84만원이면 한 주에는요. 84,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84,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거르지 마시고 꼭 풀어보십시오. 거저주는 것이죠. 다음 소나무류 순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나무류 순자력은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5월경에 실시한다고 그랬죠. 10월, 12월 틀렸고요. 남길순도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로 자른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새순이 15cm 너무 많이 자랐어요. 5 내지 10cm 정도로 자랐을 때 실시하는 것이죠. 15cm 틀렸고요. 나무의 세력이 약하거나 크게 기르고 자랄 때는 순자르기를 강하게 실시한다? 아니요. 순자르기를 거의 안 하고 약하게 해도 약하게 하죠. 예, 너무 그렇지 않아도 약한데 순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이 소나무 순자르기를 하는 것은 약 성장을 좀 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장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원래 세력이 약한 애인데 순자리를 강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남길 순도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그대로 다 두지 않고 자르고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근성 수목을 굴치할 때 뿌리무늬 형태는 아까 청근성은 어땠어요? 이렇게 거의 얕죠. 그럴 때는 접시무늬로 하고 신근성은 어떻게 됐어요? 깊이 뿌리를 박았죠. 이렇게 깊이. 그래서 이거는 조개분으로 한다. 조개같이 생겼나요? 조개분으로 한다. 그래서 신분성 수목을 굴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개분으로 한다. 다음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수종은 설송. 그러면 아까 나왔죠 벌써. 눈 덮인 이 설송을 히말라야 시다라는 이 설송을 봤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개입갈나무라고 그랬죠. 개입갈나무. 설송 그러면 개입갈나무. 그리고 보면 이제 청근성 수용으로 바람이 약하고 수관폭이 높고 속성수로 크게 자란다. 줄기는 아래로 축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덮이는 아주 멋있죠. 그래서 설송이죠. 숲이는 해갈색이고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설송 나오면 히말라야시다 또는 개입갈나무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중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하는 것. 열 가소성. 높은 열을 가하면 녹아서 다시 재성형할 수 있는 거. 이걸 열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주로 폴리자 들어가는 거. 이거의 반대는요. 열 경화성. 열 경화성은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다시 재육룡이 안 돼요. 다시 녹일 수가 없어요. 또 재성형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다시 다른 걸로 성형해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안 된다. 열 경화성. 그래서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는 열 경화성이고 폴리에틸렌 수지는 녹여서 다시 성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폴리에틸렌 수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덕궁 후원 내 옥류천 이론에 위치하고 있는 궁궐의 유일한 초정. 아까 보셨죠? 초가지. 뭐라고 그랬죠? 푸르다. 청의정입니다. 다음 중 점층. 점점 더해간단 말이죠. 점층. 그래서 조경의 재료 형태나 색깔 음향이 점진적 점점점점 증가한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대소, 장단, 명암, 강약, 크고 적고, 길고 짧고, 밝고 어둡고, 강하고 약하고 다 이건 뭐예요? 대비. 대비되는 개념들이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흘러오는 소리, 다배다른 색채. 이건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동을 설명하는 거죠. 중심축을 두고 좌우가 대칭된다. 이건 대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층, 점진적 증가, 적용의 재료, 형태나 색깔, 음향 등의 점진적 증가를 점점 증가한다. 점층.
회색 시멘트 벽돌 가운데 놓인 붉은 벽돌은 실제 색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주 키포인트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선명하다. 선명하다. 뭡니까? 그렇죠. 채도 대비죠. 선명하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 채도 대비입니다. 다음 중 열매가 붉은색으로 열리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 산수유 열매 붓다는 건 다 아시겠죠? 떼죽나무 열매는 아까 어땠습니까? 떼죽나무하고 흰말채나무는 이거는 무슨 색이었어요? 그렇죠. 아이보리색이었죠. 하얀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떼죽나무는 아니죠. 자, 산딸나무 붉었죠? 그런데 이팝나무는 열매가 어땠어요? 이건 검정색이었어요. 새카맣죠?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낙상홍 피라칸사 이건 둘 다 붉어요. 화살나무 붉어요. 흰말채나무는 이건 아이보리색 또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요. 그렇죠. 낙상홍 피라칸사가 붉은색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 영양 본식 중에서 접목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수종이 아닌 것, 수종 나열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접목이 잘 안 되는 것이 섞인 게 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참나무는 접목이 잘 안 되는 나무예요. 여기서 나머지는 다 접목이 괜찮은 나무예요. 감나무도 접목이 잘 되고요. 모가 반송 이건 다 접목이 잘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참나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접목이 잘 안 되는 수종이 섞인 것 딱 찾으면 참나무류는 접목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것만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나무는 접목이 잘 되지만 참나무류라고 생긴 애들은 접목이 잘 되지 않는다. 참나무류, 참나무입니다. 여름에 꽃을 피우는 수종, 아까 보셨죠? 여름에 꽃을 피우는 빨간 꽃을 피우는 애들. 조팝나무는 몇 월달에 핀다고 그랬나요? 4월에 피고. 이팝나무는 몇 월에 핀다고 그랬나요? 5, 6월에 피고. 배롱나무, 배롱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백일홍. 능소와 석류나무는 다 여름에 꽃을 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용 수목 중에서 열매 및 수피를 감상한 나무. 수피, 호랑이 가죽 닮았고 열매도 아주 아름답고 이런 나무가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모과나무죠. 모과나무는 수피하고 열매가 다 관상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석탄을 235도 내지 315도씨에서 고온 건조해서 얻은 타르 제품으로서 독성이 적고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유성 목재 방부제, 방부제입니다. 유성 목재 방부제는 무엇이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클로스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험에 났을 때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 시신에다가 혹시 이런 목재 방부제를 넣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시신이 그렇게 방부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클레오파트라 몸에도 이런 방부제를 썼나? 클레오스트요, 클레오파트라. 비슷하네요.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의심 한번 해보죠. 혹시 클레오파트라 몸에도 이런 방부제 섞었나? 의심 한번 해보시면 클레오스트가 정답입니다. 시멘트 혼화제 중에서 염화칼슘을 넣는 이유. 염화칼슘을 넣는 건 뭐예요? 적이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예, 눈 올 때 이런 데 염화칼슘 넣으면은 어때요? 녹아가지고 다 공기 중으로 어떻습니까? 수분을 발산시켜 버리죠. 예, 시멘트에다 염화칼슘 넣으면 수분을 빨리 증발하게 하고 저기 강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응결 촉진제예요. 그래서 응결 촉진제로서 저기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염화칼슘을 넣는 것입니다. 염화칼슘은 응결 경화 촉진제입니다. 저기에 빨리 굳게 해서 저기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넣습니다. 다음 합성 수지 중에서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니면 뭐가 있어요? 열 가소성 수지겠죠. 열 가소성 수지라면 열에 녹여서 다시 재성형할 수 있는 걸로 주로 어떤 족보예요? 이 폴리자 들어가는 거. 예.
폴리염화비닐, 뭐 염화비닐, 뭐 폴리에틸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폴리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폴리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열 경화성 수지예요. 그래서 폴리염화비닐, 이건 녹여서 재성형할 수 있고요. 실리콘이라든가 멜라민, 페놀 이런 것은 열 경화성으로 재성형할 수가 없어요. 다음 골재 단위 용적 중 실증 용적률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단위 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돼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 용적, 실적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또 부차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실적 용적률을 나오면 벌써 실적자, 실적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 실적. 이렇게 찾으셔도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적률은 중량을 비중으로 나눠서 100을 곱한 거. 아까 보셨죠? 공국률은 100만의 실적률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실적 용적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적률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점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점토 제품이란 흙을 빚어서 소성시킨 거죠. 토관, 흙을 빚은 거고 토관에서도 좀 더 온도를 높여가지고 곱게 빚은 거 토관이죠. 그 다음에 그걸로 그릇 같은 걸 만들면 자기예요. 그래서 토관, 토관, 자기는 다 진흙을 빚어 만든 것이고 소형 고압 블럭은 뭡니까? 시멘트 벽돌을 만들어서 고온 고압으로 압착시킨 것. 이것이 소형 고온 고압 블럭이에요. 그 점토 제품이 아닌 것은 그러면 그렇죠? 소형 고압 블럭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